뻔뻔한 작자들, 내로남불 끝판왕, 좌파 특검 행태와 좌파 위원, 그리고 좌파 패널의 헛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찌됐건 통일교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만 불법 정치 자금을 준 걸로 이렇게 그 수사를 했고, 그래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속을 했고, 이 돈을 준 한학자 총재까지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보니까 똑같이 통일교에서 민주당 측 인사들, 지금 현재로서는 2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오늘자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무려 15명에게 금품을 준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특검이 양측을 다 수사를 하는 게 상식이고 원칙일 텐데 한쪽만 수사를 했다?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될 실마리가 이 특검법이 통과될 때부터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황에서 이 민주당과 혁신당을 중심으로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특검이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한쪽에 쏠리는 어떤 이런 구조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진술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 모두 접촉을 시도하면서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이 특검이 확보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그래서 이런 논란들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민중의 특검이 갖고 있는 논란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말고도 민중의 특검팀에서는 양평 공무원에 대한 강압 조사가 있었다. 심지어 사망한 그 공무원 역시 강압 조사를 했었다라는 인권위의 해석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의 고발, 또 3명은 검찰의 수사 의뢰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민중의 특검 역시 김건희 여사와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십 배에 달하는 어떤 이득을 보고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또 주식을 매각하면서 이득을 봤다라는 논란도 함께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논란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구자민 변호사님? 굉장히 정치 편향성을 띠고 그렇게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정성도 상실했고 이미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민중기 특검은 그냥 진영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진영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진영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정권에도 버림받겠죠. 그럼 개인 비리로 지금 고발당하고 수사 대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여기저기 다 버림받으면 자기는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냥 결국은 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강압수사에 대한 고발당한 거 플러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뭉갠 거는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수사 대상이 됐다. 왜냐하면 또 전례도 있어요. 공수처장이 수사를 뭉갰다는 것만 가지고 해병대원 특검으로부터 지금 기소를 당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수사를 뭉갰다. 지연시켰다.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기소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진술이 동시에 나왔는데 어떤 건 수사하고 어떤 건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구분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두 개 다 권성동 의원 사건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특검법이 들어올 때 수사 중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 범위로 들어오게 하는 거는 너무 과잉 수사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사건을 진행할 때 이건 여기에서 그런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인지했으니까 진행 자체는 뭐 탓할 수 없다.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라는 게 신빙성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구속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봤거든요. 똑같은 잣대입니다. 그래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하고 기소까지 했는데 같이 진술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까요? 둘 다 진술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압수수색도 하고 영장 청구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그냥 탁 덮었다라고 하는 거는 직무유기 혐의죠. 이거는 수사의 대상으로 들어온 것, 같은 사람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권성동 의원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이름을 지우고 민주당 의원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면 단서를 잡고도 국민의힘 쪽만 수사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과거 특검보를 지내기도 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당장 구속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신경민 의원님, 사건 당사자가 범죄 혐의로 의심되는 진술을 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이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 구자룡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유기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2명이라는 민주당 의원 2명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오늘 한겨레 보도는 15명이라는 보도까지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2명과 15명은 경중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민중기 특검은 2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하는 것이 맞았을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가평에 있는 거 아닌가요? 천정궁이라는 게. 네. 가평까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 가평까지 갔다. 그리고 이제 행사에 뭔가 통일교 행사에 참석을 했다. 네. 이렇다 그러면 특검은 당연히 들여다봐야죠. 이게 어느 정도의 깊이 관여된 거고 어느 정도로 고가의 이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한 건지 현금이 왔다 갔다 했는지 특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만약에 수사의 어떤 편향성에 기초해가지고 들여다볼 건 들여다보고 안 들여다볼 건 안 들여다보고 자기가 갈래질을 했다 그러면은 이 특검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2명의 이 어떤 행태가 보통의 정치인으로서의 행태를 훨씬 벗어난다 그러면은 네. 이건 수사 대상으로 당연히 삼아야 되죠. 대개 정치인들이 이 약간 비중을 갖게 되면 이 사회적으로 성과가 의심이 되는 종교 단체에서 접근을 해 옵니다. 네. 그리고 또 행사를 하면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1년에 500만 원까지는 개인 명의로 이 후원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보내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경우에 반환을 해주거든요. 아하. 그런 경우 많이 있고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 성과가 매우 의심스러운 종교단체에서 접근을 해올 때는 이 국회의원실은 항상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 회계 관리를 하고 이것을 들여다보는 거지 뭐 돈이 무슨 이름이 달렸냐 그러면서 다 받고 이러는 건 위험하죠. 이건 그렇게 정치인들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간의 정교 유착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면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정작 민주당의 어떠한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특검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그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면 거기서 인지된 내용들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불법 요소가 있다면 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민중기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을 통해서 진술도 확보했으며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윤영호 전 본부장과 함께 핵심 인물로 거론됐던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전화통화 녹취록까지 약 한 43분 정도 되는 녹취록까지 확보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과거 권성동 의원 때와는 달리 불법 요소가 있다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장은지 변호사님. 사실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뭐 불법성 또는 뭐 대가성 등이 있는지의 여부는 당연히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네. 어떤 수사 단서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로 진행이 될 때는 사실 뭐 야당에 관련해서 수사를 했으니까 여당도 한다 이런 기계적인 뭐 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수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불법성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또는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때 수사에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라는 부분을 저는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불법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특검이 뭐 본인들의 수사 범위 밖에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뭐 인지한 것을 당연히 이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국수본이라든지 뭐 공수처라든지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핵심은 지금 관련돼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 만약 통일교와 접촉이 있었고 이와 관련돼서 불법 소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민주당 당내에서도 경위 파악을 할 것이고 뭐 수사에 나아갈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기계적인 균형을 위해 무조건 여당 쪽도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약간 공세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구자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김건희 특검이지만 김건희 여사라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판점도 김건희 특검인데 어떻게 공소장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건들만 계속 하냐라는 네. 건데 권성동 의원의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통일교로부터 받은 자금은 윤석열 부부에게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권성동 의원이 받은 거지. 네. 그런데 그때 그 윤영호 본부장이 같이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제보자가 다른 게 아니라 한 네. 명이에요. 한 명이 권성동 의원도 주고 민주당 의원도 줬습니다라고 같이 얘기했는데 그 같이 얘기한 것 중에 그럼 누구에 대한 말은 신빙성이 있고 누구에 대한 말은 신빙성이 없나요? 그것마저도 선택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네. 수사 단서가 있으면 같이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자금법상으로 단체는 정치자금을 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단체와 관련된 자금도 개인이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진술이 나왔으면은 같이 하든지 같이 이첩하든지 이랬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아닌데 관련 인지 사건이라고 해서 권성동 의원의 사건을 자기가 직접 했으면 같은 진술로 시작된 사건은 같이 진행하는 게 맞았고 네. 아니면 같이 이첩하는 게 맞았고 근데 이거는 수사도 안 했고 이첩도 안 했어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공수처장은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것만 가지고 직무유기로 이미 기소돼 있잖아요. 네. 이건 이미 지연도 발생한 겁니다.